2부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이죠. 와치독이 있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본부도 이 코로나19 관련된 보도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도가 많아지면서 보도윤리를 좀 위반하거나 자극적이고 불필요한 보도들도 좀 많이 보입니다. 이번 주 아치독에서도 좀 코로나19 관련된 보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수 보도 시리즈를 연속으로 지금 우리가 좀 해보죠. 입국 금지 보도할 관련된 보도들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 여기서 좀 무리한 보도들이 좀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달 16일에 중국의 국가이민관리국이라는 곳에서 해외 133개국이 이 중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이들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런 네. 보도가 언론에 쏟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지금 정부를 비판을 했는데. 아니 133개국이나 지금 중국인을 입국 금지시켰는데 왜 우리 정부는 입국 금지를 안 시키냐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 눈치를 본다 뭐 이런 논리인데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통계가 이 중국인 입국 금지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입국 절차상 그러니까 제한을 하는 국가들 그 국가들이 총 133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국 금지가 있고 입국 제한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입국 금지를 포함해서 모든 입국 제한 조치를 다 하는 국가들을 포함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133개국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더라도 들어오는 중국인이나 아니면 중국을 거쳐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체온을 재거나 네.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처럼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깔게 하거나 뭐 이게 추적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 133개국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들에서 지금 체온도 재고 뭐 추적 관리도 하니까 좀 이렇게 포함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133개국이 중국 사람을 막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막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거짓말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입국 금지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게 입국 금지고 네네. 입국 제한은 들어올 수는 있는데 들어올 때 일정 정도의 뭐 발열 같은 거 체크한다거나 아니면은 연락처를 기재한다거나 감염력이라든가 여행력들을 확인하게 되고 또 그 나라 중에서 뭐 우리 같으면 이를테면 대구 아니면 뭐 청도 여기를 경유했던 사람들에서 뭐 제한을 준다든가 이런 차등하는 것들을 다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133개국은 입국 금지다 이렇게 보도가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133개국 이렇게 100을 넘어가면 좀 숫자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쓸데없이 이렇게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담긴 하지만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 입국 금지가 하는 나라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133개국이라고 하면 좀 있어 보이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광고도 과장 광고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기사는 팩트 체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써야 되는 게 기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았던 거고 이제 사실상 입국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이탈리아, 뭐 북한 이렇게 한 20여 개국 정도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사실 이 중국인 입국을 막았던 이탈리아가 지금 코로나19 전파력이 지금 상당히 강한 상태고 미국도 지금 입국을 막은 이후에 지금 병이 점점 늘어나고 감염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예 뭐 국경을 폐쇄했다라고 알려진 북한에서도 지금 뭐 광범위하게 발병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 정황이 그 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저 원래 어제는 강제로 한국 비행기를 탔거든요. 원래 싱가포르에서 공연하고 싱가포르에서 재단에서 제가 스피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아침에 싱가포르에 도착했더니 들어가려고 했더니 안 된다. 너 한국에 마지막 14일 동안 있었던 적이 있으니까 무조건 한국 있었다면 금지다 해서.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알파고 신하 씨 기자를 입국 금지시킨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한국을 입국 금지시킨 나라 수가 지금 늘고 있어요. 네. 늘고 있는 건 맞습니다. 80여 개국인가 그 입국 피해자 제한 중에 한 조치를 명이 지금 저예요.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싱가포르 공항에서 그럼 바로 돌아온 거예요? 네, 바로. 다음 비행기를 타서 원래 밤 비행기를 타고 왔었어야 됐는데
바로 도착하고 1시간 이후에 또 다른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 미리 통보가 좀 안 되던가요? 제가 비행기에 탈 때는 한국이 금지국이 됐었대요. 아, 타고 나서? 예, 타기 20분 전이었는데 그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못 찾았대요. 원래 저를 말렸어야 됐는데 네. 저는 이미 비행기에 탄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한 몇 분 차이를 저는 비행기에 탄 거죠. 두바이에서. 아, 우리나라에서 간 게 아니고 두바이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싱가포르에서 또 체류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했는데 두바이에서 싱가포르로 가긴 갔지만 그중에서 알파고 신하 씨 기자는 한국에서 14일 동안 체류한 경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못 들어갔었다.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정리가 됐네요.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된 보도 하나가 더 지금 나오고 있는데 포항의료원 간호사 집단 사직 관련된 보도가 있었다고요? 네, 이거는 이달 초에 뭐 국민일보, 한국일보 그리고 조선일보 등에서 나온 보도였는데요. 네. 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 포항의료원에서 이 극심한 업무 탓에 간호사들이 집단 사직을 했다. 10몇 명이 나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도 중에서는 이 간호사들이 이 코로나 감염에 걸리기 싫어서 뭐 본분을 내팽개쳤다. 막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이 포항의료원의 간호사 16명이 지난달 26일과 29일 사이에 집단적으로 그만둔 것은 맞습니다. 아, 사직한 건 맞아요. 네, 이건 사실인데 그런데 이게 진실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이미 사표를 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 그 전부터? 예, 이전에 사표를 냈고, 그러니까 육아 때문에 그만둔 분도 있고, 뭐 이직 때문에 그만둔 분도 있고 한데, 그럼 왜 그때 바로 안 나가고 지금 한꺼번에 나갔느냐라고 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간호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신규 간호사들의 면허 발급이 보통 2월 말에서 3월 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간호사들이 들어오려면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 좀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분들이 그때까지 그러니까 신규 간호사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분들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회사를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분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건 근데 여러 곳에서 같이 썼다면서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국민일보, 한국일보도 그렇고 뭐 조선일보도 관련 내용이 있었고요.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 133개국 포함해서 정말 여러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 쓰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상당히 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네네. 좀 냉정하고 좀 차분해질 필요는 있겠다 싶은데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 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항상 똑같은 얘기를 우리는 해왔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기자이냐 아니면 기회주의자냐를 체크할 수 있는 기간인데 다들 지금 기자보다는 기회주의자로 뜨고 싶은가 봐요.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이게 뭐 어떤 이 질병 때문에 이 간호사들 수십 명이 그만뒀다. 그리고 또 이 질병으로 인해서 뭐 100개국이 넘는 나라, 이게 세계 절반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이 중국의 입국을 금지시켰는데 우리는 금지시키지 않고 있다. 딱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이 눈에 딱 들어오니까 그 내용만 쑥 뽑아서 보도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팩트 체크는 부족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보가 된 셈인 거죠.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한국인 입국 제한하는 국가 80개국 정도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작진에서 지금 정정을 확인을 해줬는데 많이 늘었네요.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이 118곳입니다. 이건 입국 금지와 입국 제한 국가를 포함한 것이고 한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 곳은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40곳이라고 현재 지금 시점에서 이 수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관련된 기자회견 이와 관련된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박근혜 시계 보도가 꽤 많이 집중됐었어요. 시계 브랜드 회사와 조달청까지 취재해서 인터뷰를 했다면서요? 뭐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시계를 수리하시는 그 장인분들이 계신 곳에 가가지고 이 시계가 진짜냐 가짜냐 물어본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시계에 좀 많은 분들의 시선이 쏠린 거는 뭐 사실이고 또 왜 그 시계를 하필 또 지금 차고 나왔을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궁금한 국민들도 계셨을 거라고는 보는데
그런데 이게 시계가 뭐 진짜냐 가짜냐 이거를 가려보겠다고 뭐 그 시계 회사라든지 뭐 장인분들에게 가가지고 뭐 사진 하나만 딱 들고 가가지고 이게 뭐 진짜냐 가짜냐 이거 물어보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물론 지금 한국은 중동과 다른 나라이고 좀 약간 지역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정치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정통도 다르긴 하지만 중동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현상이 벌어져. 왜냐하면 뭐 이렇게 좀 약간 논란의 인물이 네. 그동안 이렇게 숨어 있었다가 갑자기 나와서 기재회견을 하면 이제 정권이랑 관련된 시계를 잔다든가 네. 아니면 국정원의 마크가 있는 폴더를 들고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중동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만희 회장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니네들이랑 같이 걸어왔는데 나를 배신하지 마라 아니면 나는 다 폭로하겠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중동에서. 일정 정도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계가 거론되자마자 바로 청와대에서 지금 전 정권이 다 부정했잖아요. 그 시계를 우리가 만든 시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시계가 진짜 가짜 시계인지 진짜 시계인지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기자들이 이 시계가 가짜인지 아니면 맞는 시계인지를 가서 지지하는 것을 제가 이해가 돼요. 저는 뭐 그 좀 다른 생각이 좀 다른데 이게 시계가 진짜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사람부터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시계가 가짜라고 하더라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차고 나왔을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시계가 가짜냐 진짜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계를 진짜 왜 차고 나왔는지 뭐 신천지와 그동안 정치권의 관계를 좀 찾아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실제로 신천지한테 그냥 물어본다던가 이 시계 왜 차고 나왔냐고. 그렇게 해야지 뭐 이거를 뭐 시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래서 선배님 제발 2주 만에 기자회견 나가셨는데 시계를 가짜인지 아닌지를 물어볼 틈이 있을 것 같아요. 이만희 회장한테. 아니 그때가 아니라더라도 그 다음 날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신천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사진만 딱 들고 가가지고 뭐 시계 고치는 분들한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어보는 보도가 이게 왜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베트남 격리 관련된 보도가 또 논란이 좀 커졌다고 해요. 네. 이거는 또 YTN 보도였는데 격리가 된 여행객분이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자물쇠로 잠긴 이 병동에 갇힌 채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냥 빵으로 끼니를 때운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보도를 보고 그 베트남 교민분이 좀 황당하다는 식으로 이제 글을 보냈는데 일단 이 감금을 했던 거, 감금이라기보다 이제 격리를 했던 것은 이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한국인 분들 중에 발열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조치였다는 거고. 함께 여행을 떠난 사람 가운데 발열이 있었다. 그래서 그 전체 비행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를 다 격리 조치한 것이다. 네네. 뭐 이후에 이제 그 코로나19와 관계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뭐 격리가 해제됐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이 자물쇠로 잠갔다라는 부분은 한국이 번호키를 쓰듯이 베트남은 이제 주로 자물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뭐 별다를 게 없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빵으로 끼니를 때운다라는 거는 이 베트남의 주요 식사 중에 하나가 반미라는 샌드위치인데 그 반미를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낭 정부가 좀 한국 사람들 입에 좀 안 맞을까봐 이 현지 한국 식당에서 뭐 순댓국을 제공했다 뭐 이런 증언도 나오기도 했고 또 이제 우리 기준에서는 격리된 베트남 병원이 좀 열악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 베트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급 병원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런 보도가 딱 나오고 사람들이 여기에 베트남을 비난하는 댓글을 막 다니까 오히려 이게 또 베트남에 소개가 되면서 베트남 분들이 오히려 더 화가 났다. 또 이런 좀 일종의 악순환이 또 벌어진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에서 우리를 상대로 비난하고 이런 또 움직임들이 일고 있다고요. 이제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이 잘해줌이 역으로 뒷받침이 되네요. 우리는 엄청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파고 기자가 할 말이 좀 꽤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뭐 이런 시기에 있을 때는 다들 냉정해야 되죠. 냉정해야 된다. 저 지금 지금 저는 싱가포르 욕할 수가 있겠어요. 나를 왜 안 받아줬냐, 왜 다음 비행기에 타워줬냐. 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냥 이런 일이 있다고 넘어가는. 긴 한데 저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싱가포르 총무한테 또 뭐라고 하면 싱가포르 사람들 우리 너를 다음 비행기에다가 안전히 모셨는데 왜 이러냐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고 기자들 또 언론사들이 좀 차분하게 좀 보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3월 5일 어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내 언론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신문입니다. 창간부터 현재까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정상훈 기자가. 네, 조선일보는 1920년이죠. 네. 송병준, 조진태, 예종석 등 일종의 뭐 친일 인사들을 주축으로 이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서 창간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소유권이 계속 바뀌면서 이 중간에 좀 이제 좌우를 막론하고 네. 뭐 독립운동 그리고 계몽운동에 나서는 등 이제 좀 민족지로서의 면모를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33년 이 방응모 사장에게 경영권이 넘어간 이후에는 이 경영권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방씨 일가 소유의 이제 신문으로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후로 뭐 계속 이제 대한민국과 함께 이렇게 쭉 조선일보가 같이 와왔는데 지금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정론지로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진보 진영에서는 뭐 독재나 이 자본과 결탁한 뭐 극우 신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네.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조선일보가 장문의 사설을 신문 일면 머릿 기사에 배치를 했다고요.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든가요? 사설 제목은 100년 전 그 춥고 바람 불던 날처럼 작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습니다라는 제목이었고요. 여기서 조선일보는 이 조선일보가 3.1운동의 성과로 탄생한 신문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고 예. 또 항일 민족신문임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 일제의 포갑으로 고뇌했던 흔적은 오점이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물러난 이후에는 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를 골간으로 한 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을 일관되게 지지했다라고 네. 또 얘기를 했고요. 또 산업화로 중산층을 두텁게 형성한 뒤에 민주화가 가능하다는 신념을 지켜왔다라면서 이른바 독재 부역 논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도 뭐 이승만 독재에 대해서는 뭐 정면 비판해 왔다 이렇게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진보 정권에서도 세무조사로 조선일보에 보복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 또 현재 조선일보는 뭐 여기저기 다양한 이제 가짜 뉴스와 또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력에 이 할 말을 하는 신문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크고 작은 오보가 있었다면서 사실 추구의 언론 본령을 되새기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알파고 기자. 네. 100년 된 언론이면은 역사가 상당히 긴 건가요? 네, 맞아요. 외신을 전체를 포함해서도. 예.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는 미국 언론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예요? 워싱턴 포스트, 뭐 뉴욕 타임스, 네, 뭐 다 네. 150년을 넘는 언론사들이거든요. 제가 연도를 확실히 몰랐는데 알아봤거든요. 네. 뉴욕 타임스는 1851년이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77년이거든요. 거의 다 150년 넘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100년을 넘어야지 좀 정통이 있으니까 나름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해외에서 조선일보의 위상은 어느 정도예요? 해외에서. 해외에서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언론이라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사람들이 떠오르는 언론이 이건 진짜 뭐라고 이렇게 빨아주다가 하는 말 아니지만 KBS하고 연합이에요. 용어 똑바로 쓰세요. 죄송합니다. 저 이렇게 칭찬하려고 찬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지만 해외에서 한국 언론이라고 하면 연합하고 KBS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 신문사들보다는. 네. 100주년 기념하면서 자체적으로 조선일보가 자신들이 했던 오보를 꼽았다고요? 네. 좀 한 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긴 했는데 뭐 역사가 워낙 기니까요. 네. 일단 뭐 1986년에 그 호해를 통해서 김일성 피살설을 보도했었거든요. 오보로 드러났죠. 네. 그리고 2013년에 음란물을 찍은 김정은의 애인이다라면서 이 현송월 씨가 총살당했다 이런 보도를 했었고 또 2012년 이 김정남 씨, 김정은 위원장의 형이죠. 일본 매체의 기자와 나눈 연락을 정리를 하다가 이 김정남 씨가 천안함을 언급한 적이 없음에도 이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이라고 말한 것처럼 보도를 한 것. 네, 이것도 오보로 조선일보가 꼽았고요. 그리고 2012년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그 나주 성폭행범으로 얼굴을 공개해버린 것. 네. 그리고 2012년 이 3년 전에 태풍 사진을 쓴 것. 그리고 1993년 그 이른바 서해 페리오 선장 도주 사건 오보 등등의 보도를 그 조선일보가 오보로 꼽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메시를 통해서 조선일보 10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국민통합에 힘써왔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의 역할을 함께 해주기를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저희가 금요초대석에서 지금 이 공과 과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나눠보겠고요. 100주년 맞는 조선일보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할지 알파오 기자가 끝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제 조선일보가 오스트리아에 있는 웨이너 자이퉁처럼 200주년, 300주년까지를 좀 약간 축복할
하기를 바라고요. 그 예. 사이에도 우리 국민 통합에 큰 공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훈 기자는. 뭐 오보에 대해 사과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뭐 오보는 설령 아니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그 악의적인 보도라든지 왜곡 보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100년을 더 가고 싶으면은 그런 모습들이 좀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 생일인데 좀 축하해 주시죠. 지났습니다 생일. 자,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 엊그제였어요. 엊그제. 단호합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그리고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앞서서 알파고 기자가 좀 적합하지 않는 표현을 좀 했는데요.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